네, 기자님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박근혜 기자님. 지금 정책과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가장 그 사람 중심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가장 처음에 프로젝트가 도시지에서 행정 문화 타운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현 원경희 시장님이 하셔도 별 문제가 없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차별성을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네.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자님께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원경희 시장님은 그 세종고등학교, 여주중학교를 이전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없고요. 또 여주 5학간 인도교를 만든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청신로복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주 시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개 부지를 만들고 그중에 뭐 3개로 축소시키면서 여주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거든요. 저는 여주시청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 예산으로 바로 이 학교를 옮기면서 그 중심을 개발하고 여주초교를 옮기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로 짧게 박한우 기자님의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시민 양경국이잖아요. 네네. 지금 현 청사를 옮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근데 지금 여기는 내진 설계도 안 돼 있고,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진의 안전 지역도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업무 공간도 좁고 그래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혹시 그거는 뭐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그 여주 청사 옆에는 여주 초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주장 여관까지 굉장히 그 쇠락되어 있고 여주장 여관도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굉장히 많은 부지가 크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부지를 활용하면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부지 사는 비용은 뭐 여주장 여관까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최소 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 부지를 확정하겠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고 복합적인 행정타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여주시청을 건설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시청사 부지 이전 네. 그 3가지 부지 중에 한 곳이 그렇게 될 수는 있죠. 네. 그럼 현 부지를 유지하는 조건 내에 여주시청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대종신문의 이재충 기자입니다. 네네. 그 최근에 여주가 네. 보수 정당에 의해서 여주가 이렇게 책임져 오다 보니까 네. 여주가 좀 쇠락할 위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원인이 보수 정당에 있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정책에서의 핵심적인 쇠락의 원인이 뭐라고 보는지 이것을 다시 여주를 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사람 중심 여주로 들으신 것 같은데 네네. 사람 중심 여주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표적인 거 아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요. 저 아래쪽으로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로 장학마치 들어간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여주에는 어떤 혜택이 없죠. 그리고 지금 19개의 그 준설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주 시민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창궐 하면서 시민의 삶은 이렇게 쇠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저는 토건 중심의 여주 사회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것을 여주 시민 중심의 예산으로 좀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이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또 여주시 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예산 설계하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주에 정확하게 2017년 말 예산은 7,188억이었는데요. 이 예산 설계를 하는 공무원이 있냐? 예산 설계의 기준과 또 설계 원칙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답변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합니다. 그럼 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중복 예산, 과잉 예산이 되더라도 전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주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시민들의 건전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주시정을 펼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뭐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기울고 안규주 기자님. 네네.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당의 기회를 확실히 한번 네네. 잡으셨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여시장 뭐 시의원, 도의원,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네. 분열의 우려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여주 그걸, 예, 민주당이? 내에서 네. 후보들도 많아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수 있는지. 네. 조금만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저희 민주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당도 그렇고요.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하는 게 이제 경선 과정이고요. 그리고 밖에 이제 우리 후보님들이 오셨지만 양평에서도 저를 함께하는 우리 당직자들이 오셨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당내 활동을 했던 어떤 신망, 믿음, 그리고 저에 대한 능력의 표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시는 거에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건 더 많은 말씀드리면 혹시 다른 후보보다 제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말이 될까 해서 이 정도로 줄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미디어연합 이승엽.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네.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여당. 네. 네. 그중에 조례를 만드신 사람. 네. 네. 그 제가 사실 최근에 그 의원님들의 활동하신 내용을 네. 좀 해봤더니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네.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네. 내용은 네. 대부분 다른 지역에 있었던 조례들이나 네. 그게 이제 그 새롭다기보다 네. 이게 다시 만들어진 조례들이 많고 네. 실제 4년 동안 의원님들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발굴해서 만든 게 한 4-5가지밖에 안 된다. 한 6가지. 그럼 제 공약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니 공약은 말고. 네. 아니, 제 4년 동안 조례는. 운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조사하는 중에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공공갈등 조례는요. 세부 조항을 보시면 전국 어디에도 의회가 갈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내올 수가 없어요. 전국에 유일합니다. 그 삽입 조항은. 결국 왜냐하면 공공갈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요. 집행부와 의회와의 균형을 안 맞추면 공공갈등에 대해서도 집행부 우월주력에 빠지더라. 그래서 이런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던 게 공공갈등 조례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시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 항목은요. 또 6.25 년 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조례는 경기도 최초 조례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금정굴이 있는 저쪽 다른 동네도 아직까지도 그 희생자 위령제를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 내에 충돌과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여주만이 계속적으로 민간인 희생 위령제를 지내고 있고요. 그거는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2가지만 그렇게 조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고요. 새로 보강돼서 이렇게 보완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제정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조례를 제정하고 하나는 실제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조례명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네, 조례명은 같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 미디어 신문 이상호 기자인데요. 네네. 그 교육 관련돼서 구도심 지역 학교 네.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 맞교환이라든지 새로운 네, 어디 이전할 장소를 선정했다든지 이런 건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리시는 건 여기 세종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마트 건너편에 지금 학교 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주시 그 도시발전계획에서 보면 민간 이 업자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분양이 현재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종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세종중학교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아파트가 딱 들어섰는데 새로운 학교가 되니까 장장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그 학교로 몰려들었죠. 계속 못 받는다 해도 그 학교가 몰려든 예가 있고요. 영초등학교도 비슷한 예예요. 영초등학교도 학교가 좋다니까 계속 몰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여주초등학교로 잘 안 갑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쪽에 있는 여주중학교도 비슷한 운명에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
세종고등학교 여주여정의 자리를 아까 얘기했던 그쪽 자리를 옮기고 그렇게 되면 좋은 제가 일본에 이번에 여주시청에서 간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요. 학교를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듭니다.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이 시설을 같이 쓴다니까 옆에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죠. 그리고 아파트들에서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학교는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럼 아파트 분양되니까 도시가 활성화되고 학교가 또 시설이 좋으니까 외부에서도 학부모들이 이전해 온 예가 있고요. 이거는 교육의 최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현재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자문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데가 여주 역세권 개발 맨 끝에 세종중학교와 맞닿는 지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학교 부지는요. 이마트 건너편에 학교 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긴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예요. 제가 명확하게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이 세부적인 어떤 위치와 확정은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긴 했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 단지 그 지역이 아니고 네. 다른 교육 그건 이쪽이죠. 그 다른 지역으로 가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같은데요. 거기가 만약에 거기가 지금 뭐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네. 역세권 개발 다시 설계해야 돼요. 잠깐만요. 그 말씀을 좀 하셔서 제가 이제 다시 설계에 대한 얘기를 좀 논쟁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 여주역이 만들어지면서 주차장이 80석이었어요. 80개였죠. 그래서 내가 여주 공무원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주차장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철도청에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거 문제되지 않냐? 이 역사 만들어지기 전에?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주차장 부지 모자라서 난리가 아닙니까? 그때 최고의 도시 설계자가 여주를 방문하게 됐죠. 그분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앞에 뭐 우리 얘기하는 이 영화관 있죠. 영화관을 만들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청 공무원이 말을 하니까 그 최고의 도시 설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실패하는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여주역에서 전철로 출발했는데 그 기회비용이 2, 3천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를 했는데 제가 이천에 가서 주차를 했는데 몇 시간 만에 7천 원 얼마 전에 냈거든요. 이천역에서. 그렇게 7천 원씩 낼 바에는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철의 효용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여주 전철을 활성화기 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무료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 들었고요. 또 하나는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역은 이쪽에 여주역은 실제는 우리 여주 사거리 쪽으로 조금만 더 당겼어도 구도심과 연결이 돼서 사실 여주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철도청 직원은 여주가 발전하든지 뭐든지 고민 안 한다. 오직 설계비, 그 다음에 철도비가 낮은 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바로 이제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설계비에 대한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설계비를 사실은 기회비용으로 삼는 것이 여주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 설계했다 그래서 지금의 여주 역사처럼 띄워놓는다든가 그러면 여주는 아주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아마 고통을 겪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네. 그러면 그 여주 역세권 개발도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조금 설계 변경 하든지 좀 딜레이를 해가지고라도 완벽하게 하겠다. 네. 그런 네. 의견이시죠? 네, 제가 그걸 조금 더 죄송하게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태양광이 비치는 것과 봐서 설계를 보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데는 부지가 넓은 주택이 들어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어머니들은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를 붙여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설계를 저는 확인했습니다. 도시 설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도시 설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아는 조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남학뉴스 유지욱 기자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 이양진 예비후보께서 출마 선언하신 거 거기 보면 지금 슬로건이 네. 사람 중심의 행복 여주를 네.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선 원경희 시장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네. 세종인문도시. 네.
근데 세종 인문도시를 빼면 거의 맥이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지금 출마자분들께서 그 뭐냐면 그 저출산, 네. 고령화, 네. 또 지역 일자리 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구체적인 뭐 어떤 거를 제시를 안 하셨어요. 아, 그래서 어떤 방법이신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단어가 너무 비슷하지 않냐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자. 누가 배고프면 식사하러 가자. 이런 자잖아요. 이런 보통 명사 수준의 슬로건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냐? 토건 중심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래서 사람 중심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여주여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슬로건을 정했고요. 그 앞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 문제는 교육 여주, 뭐 복지는 복지 여주 이러면서 교육 정책에 또는 복지 정책의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슬로건을 만들었다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이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이전하게 되면 요 옆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카페, 식당, 다양한 공간들이 육성되게 되겠죠. 계속 이런 공간은 제가 진주에 이 청신루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촉성루를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전주에도 가보고요. 근데 그쪽에 가보니까 여주처럼 여주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 도시 기반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육성시켜 줬더라고요. 인큐베이팅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도와줬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주의 남한강을 바라보잖아요. 볼거리. 또 걷고 힐링하잖아요. 즐길거리. 그다음 배고프잖아요. 그럼 먹을거리. 그런데 이것을 저는 여주 도심으로부터 떨어지는 데가 아니 바로 여주 도심으로 해서 상권을 기본 유지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철권역에서 5일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5일에 한 번씩 와서 즐기는 거죠. 평상시 장사가 잘 되는 곳이 5일장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지 평상시 장사가 안 되면서 5일장만을 위해서 여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대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인도교도 그런 측면에서는 오학 인도교라고 그랬지 이게 자동차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른 곳에도 오직 사람이 걸어갈 때만이 여러 상가를 지나가고 오직 사람이 걸어갈 때만이 배고파서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원리에 입각하다. 그리고 오학에 있는 분들이 산책을 하다 넘어가자 넘어오셔서 뭐 잡수시고 또 오학의 식당도 괜찮은 데 있으면 여주에 있는 분들이 넘어가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획은 여주시청을 옮기고 1200억을 들여서 그 중심의 도시를 개발하겠다면 저는 오히려 학교 둘을 움직이고 그리고 여주시청은 그대로 놔두면서 구도심을 계속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네. 또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비용 부담을. 인구 유입은 네. 아니고 왜냐면 자체 내에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건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행정 문화타운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함께 사는 남한강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건 좀 다른데요. 지금 도시민들의 이제 삶의 패턴 그리고 도시 연구자들에게 제가 여쭤봤더니 여주에서 좋은 동력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주의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여주의 유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유동인구예요. 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도시민들을 봤더니 4일 일하고 3일을 쉬고 싶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냐. 우리 시골 분들이 되게 보면 나이 드신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농촌주택도 쇠락되어 있고 그래서 그 농촌주택을 리모델링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도시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그 텃밭도 가꾸라고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골 노인네들은 거기에서 임대 수입도 없고 외로운 3일 동안은 도시에서 손자 손녀와 같은 아들과 딸 같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함께 농사도 져주는 거죠. 이분들이 3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디로 오겠습니까? 여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어야 새로운 일자리 활력소를 취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오늘 뭐 그 말씀 하시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태양광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 이런 식의 개발 방식에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태양광 발전을 바라보았더니 한 1000평 되는 공간을 태양광 발전을 올려주면 매월 500만 원이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건설 비용이 약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5, 6, 30, 5년이면 회수되거든요. 그럼 이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발전단지는 25년에서 30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 공공부지에 그거를 해주게 된다면 마을에서 월 500만 원씩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지죠. 뭐 이런 계획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IT 기업들이 있죠. 이런 IT 기업들이 여주의 좋은 풍광을 보면서 실제는 이 두뇌 싸움이기 때문에 공정 없는 굴뚝과 같이 힐링하고 여가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께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여주를 보여드리고 자문을 구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그 검령서부터 인천 앞바다까지 604km를 직접 걸었어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좀 깨달았는데요. 여주에 오기까지는요, 굉장히 이게 농촌 도시 뭐 이래요. 근데 여주만 풍광이 좋습니다. 직접 걸어보면요. 근데 양평에 넘어가면 양평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시끄러워서 못 지나갑니다. 양평 시내까지는 괜찮은데요. 양평 시내를 넘어서는 시끄럽고 위험합니다. 그 더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주를 보니까 풍광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저는 직접 604km를 걸으면서 이해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자님의 뭐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 다른 후보 제가 물 좀 잡고. 예. 네, 말씀하세요. 말씀 드리세요. 그 저기 프로필 중에 보면 환경단체하고 이제 잘 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 큰 틀에서 네. 이 여주가 뭐 남한강도 있고 네. 또 앞으로 이런저런 개발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환경 전문가 입장에서의 어떤 환경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너무 디테일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네. 큰 틀에서 네. 뭐 좀 계획 있으시면 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톤당 그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거는 세금도 아니고 기금이에요. 근데 여주가 교섭력이 너무 약해요. 제가 이제 그 환경운동가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 가보거든요. 교섭만 잘하더라도 돈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여주의 인구는 1960년도에 11만 정도 됐어요. 약간 더 세력해 조금 작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여주 인구가 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주는 바로 수도권 시민의 물공장을 대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얘기해 주게 되면 금방 얘기지만 여주의 인구는 늘리지 않겠다. 아까 지금 왜 늘려지지도 않아요. 왜 일자리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동 인구를 증가하고 도시의 휴양 인구를 증가하고 그리고 도시와 협업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으니 중앙정부는 반드시 여주를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내려주고 여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제 질문이 그게 아니고요. 네. 사실 지금 이런저런 뭐 아파트도 여기서 들어온다 그러고 네. 또 일반 전원주택 단지도 많이 네. 개발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반대 상대적으로 자연을 훼손을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자연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좀. 야,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훼손하는 거 아니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산림 벌목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환경운동을 해봤지만요.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는요. 극과 극에 있습니다. 자기 신념에 의해서 따라지기 때문에 그런 환경운동가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는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환경운동가로서 일을 할 거라면 저는 시장의 역할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환경운동 진영에서 고민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논의하자고 한다면 여주 시민과 함께 아까 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에 대한 또 보존도 하고 환경에 대한 개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진의 여주시장 출마 선언을 하였는데요. 기자님들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반드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이 되어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